씁니다. 그 편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나라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들이 금지했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신들이 그것을 혐오합니다. 이것은 외교적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결과였죠. 이집트는 자급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삼나무를 수입했습니다. 배와 건물을 짓기 위해서였죠. 아나톨리아에서 구리와 주석을 수입했습니다.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아라비아에서 유황과 향료를 수입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삼나무가 없으니 배를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구리가 없으니 도구와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향료가 없으니 종교의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죠. 이집트 경제는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물 교환이 일반화됐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죠. 빵 한 덩이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페피는 꿀 생산을 최우선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식량 생산이 무너진 겁니다. 농민들은 밀 대신 꽃을 키워야 했습니다. 노동력은 농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수송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됐죠. 신전 체계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전은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이었고 학교였고 병원이었으며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제 신전들은 페피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제들은 조용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페피의 이름을 의식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전벽의 새로운 비문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죠. 한 신전의 고문서를 보면 페피의 통치 마지막 30년 동안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한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신전은 파라오를 섬겨야 했죠. 하지만 이제 신전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페피가 아니라 신들을 섬기기로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페피를 거부했습니다. 페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신의 꿀의식에요. 신전이 그를 지지하든 말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파라오였고 여전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군대는 달랐습니다. 군대의 붕괴는 페피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됐죠. 이집트 군대는 징집제로 운영됐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적었죠. 한 세대 전체가 아이였을 때 사라졌으니까요. 20년 동안 매년 수천 명의 소년들이 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군 연령대의 남자들이 극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군사 기지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절반만 채워졌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이집트 군대는 이제 노인들과 소년들로 채워졌죠. 경험 많은 전사들도 있었지만 그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기였습니다. 병사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죽인 파라오를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탈영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막으로 도망쳐 도적이 됐죠. 한 군사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제3요새에서 80명의 수비대 중 12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탈영했습니다. 요새 사령관은 적의 공격 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변경 지역은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베두인 부족들이 이집트 영토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인력도 사기도
조직도 없었으니까요. 누비아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속국이었던 그들은 이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집트는 군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냈지만 패배했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누비아 전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리비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비아 부족들이 나일 델타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곡창지대를 불태우고 가축을 훔쳐갔습니다. 이집트의 식량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페피는 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으니까요. 한 기록에 따르면 한 장군이 긴급 군사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국경 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죠. 하지만 페피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날 새로운 꿀 의식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사회 구조는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페피의 꿀방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페피는 늙어가고 있었고 늙어갈수록 그의 욕망은 더욱 극단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쾌락에 적응합니다. 처음에 흥분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페피도 점점 더 극단적인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70살이 됐을 때 9개의 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장을 명령했습니다. 18개의 방이 됐고 그 다음에는 27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무려 40개 이상의 고문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각 방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곤충이 도입됐습니다. 외국에서 특별히 수입된 독거미, 전갈,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생물들이요. 한 기록은 파라오가 바다 건너에서 온 생물을 요청했다. 그것의 독은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불타는 고통을 준다고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페피는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의 희생자를 처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른 방에서 고문당했습니다. 페피는 관찰실에서 방에서 방으로 시선을 옮기며 마치 다채널 TV를 보듯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통의 교향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방에서 나는 비명이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파리실의 비명은 높고 날카로웠고 딱정벌레 구덩이의 비명은 낮고 절망적이었으며 말벌 방의 비명은 예리하고 간헐적이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특별 공연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방에서 동시에 최고조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시종들은 신호에 따라 각 방에서 동시에 최악의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페피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의 비명이 하나의 끔찍한 코러스를 이루는 것을요. 페피의 정신 상태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한 측근의 기록에 따르면 페피는 때때로 자신이 고통의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종류의 신성함을 발견했다고 믿었죠. 다른 신들은 생명을 준다. 나는 더 위대하다. 나는 죽음을 준다. 하지만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술적인 죽음을 그의 의사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미쳐버렸습니다. 한 의사는 어느 날 갑자기 궁전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의 비명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이 내 꿈에 나온다. 그들이 나를 부른다. 신들이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나는 저주받았다. 페피 통치 말년에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마지막 의식이라고 부르죠. 정확한 날짜는 불확실하지만 페피가 90대 중반이었을 때로 추정됩니다. 그는 특별한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끔찍한 의식이었죠.
40명의 아이들이 선발됐습니다. 모두 7살이었습니다. 페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특별히 선별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이어야 했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준비됐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향유로 씻겨졌으며 금빛 천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마치 제물처럼 말이죠. 의식 당일 40개의 방이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각 아이가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서 동시에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페피는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도입했습니다. 기록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라고만 적혀 있죠.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페피가 실제로 돌연변이나 기형 생물들을 번식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극도로 공격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큰 곤충들을요, 의식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요, 페피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실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날 무렵 10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페피는 분노했습니다. 의사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한 의사를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꿀방 중 하나로 보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20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제 10명만 남았습니다. 페피는 20명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최대한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6명이 더 죽었습니다. 4명만 남았습니다. 이 사명은 기록조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급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의식이 끝났을 때 페피는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하다. 나는 모든 것을 봤다. 모든 종류의 고통을, 모든 색깔의 절망을. 그날 밤 페피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 손에는 꿀벌집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잠들었죠. 며칠 후 시종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평화롭게 보이는 얼굴로요, 여전히 그 꿀벌집 조각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페피 2세는 대략 96세에서 100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9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페피가 남긴 끔찍한 유산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페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전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인가? 후계자는 페피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에서 살았고 수도의 끔찍한 일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기록을 태워라. 꿀방에 관한 모든 파피루스, 모든 회계장부, 모든 편지를 불태우라는 거였죠. 서기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거대한 모닥불이 궁전 뜰에서 타올랐고 수천 개의 파피루스가 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록만 파괴된 게 아니었습니다. 꿀방 자체도 봉인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실에 있던 아이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희생자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하급 시종들까지요. 새 파라오의 명령은 냉정했습니다. 모두 봉인하라. 출입구들이 벽돌로 막혔습니다. 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요. 그들의 비명은 며칠 동안 들렸습니다. 두꺼운 벽을 통해서도 희미하게 들려왔죠. 하지만 결국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꿀방 위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끔찍한 장소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서였죠.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겁니다. 페피와 관련된 사람들도 처리됐습니다. 왕실 오락 감독관과 그의 부하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했다고 발표됐지만 그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먼 사막으로 추방됐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을 선발하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 정권은 증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페피 시대에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죠. 그리고 페피 자신의 시신도 특별한 처리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파라오의 미라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70일 동안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 보존되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며 웅장한 피라미드에 안치돼야 했죠. 하지만 페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미라 제작자들은 비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를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페피의 미라는 의도적으로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장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어 카노픽 항아리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페피의 경우 내장이 거칠게 찢어져 나왔습니다. 보존 과정도 불완전하게 진행됐죠. 나트론 소금에 부식성 물질이 섞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라를 썩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미라를 싸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시신이 동쪽을 향하도록 재생을 상징하는 자세로 쌓입니다. 하지만 페피는 거꾸로 쌓였습니다. 서쪽을 향하도록 마치 영원한 어둠으로 가라앉는 것처럼요. 더군다나 미라를 싸는 린넨 사이사이에 특별한 것들이 삽입됐습니다. 죽은 곤충들이었습니다. 전갈, 딱정벌레, 거미들. 페피가 자신의 희생자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죠. 이것은 상징적인 복수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한 것을 영원히 당신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